그러면 이제 라이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라이다가 뜨겁죠. 근데 이 라이다를 쓰냐 안 쓰냐,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라이다가 비싸죠. 비싸기도 하고 고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레이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게 이제 빛을 보냈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센서예요. 이렇게 지금은 위에 막 덕지덕지 붙이는데 꼭 이런 식으로만, 자율주행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에이다스는 꼭 이런 식의 센서가 없어도 그 에이다스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다는 점점 쓰이는 추세인데요. 어떤 건지, 어떤 원리인지, 어떤 추세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돈이 어떤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다 하면은 벨로다인의 이 라이다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벨로다인. 왜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느냐? 이 라이다는 빛은, 이게 원래 라이다는 약자에 레이저라고 알고 계신데 레이저가 들어가지 않아요. 라이다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고 감지한다라는 뜻인데,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레이저 센서 하지만 원래는 라이트인데 레이저라고 쓰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죠. 둘 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비쌌어요. 이게 레이저라는 거는 원래 발광 소스. 저번에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보내는 놈이 있고 보내가지고 물체를 맞고 튕겨 나온 놈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포토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는 놈. 근데 레이저를 옛날에는 만들 때, 물질에서 만들 때 이게 비쌌는데, 이것을 다이오드, 이런 다이오드로 해서 레이저를 만드는 걸 개발한 사람 때문에 이 라이다 센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수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수천만 원도 엄청 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획기적인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라이트 다이오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엄청 더 비쌌을 겁니다. 빛을 쏘는 거다. 라이다는 빛을 쏘는 거다. 레이다는, 전에 설명드렸던 레이다는 전파를 쏘는 거고, 이거는 빛의 펄스를 쏘는 거예요. 빛의 탁탁탁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장점, 거리, 분해능, 환경. 빛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라고 하면 레졸루션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펜을, 이렇게 얇은 펜을 쓰고선 그림을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리면 뭐 손가락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뚱뚱한, 이거보다 더 뚱뚱하죠. 그 레이다 같은 경우는 뚱뚱한 거 쓴단 말이에요. 레이다는. 라이다는 얇은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뚱뚱하니까 막 그냥 사람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레이다. 이건 레이다, 이건 라이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훨씬 더 높죠. 파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필로 따지면 얇은 펜으로 그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흡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또 뚫고도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라이다의 장점을 보시면, 단점을 보시면, 레인지가 길고요. 레졸루션이 좋고요. 속도에 대한 디텍션은 레이다가 더 좋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레이다가 더 잘 잡고요. 3D 물체를 잡을 수 있다는 거, 3D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 단점 중에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거, 여기 뭐냐면은 색을 구분은 못해요. 카메라처럼 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래픽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속도계 같은 거, 그러니까 라이다 혼자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이다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카메라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라이다 진영이니 막 이런 애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이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식은 카메라와 레이다를 죄송합니다. 레이다라고 했네요. 라이다. 카메라와 레이다만 쓸 거냐, 아니면 거기다가 라이다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지, 라이다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뭐 구글의 웨이모나 뭐 이런 애들은 라이다만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카메라와 레이다는 이미 쓰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다를 더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하고요. 테슬라는 이 라이다를 붙이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고, 모두 다 지금 카메라와 레이다는 붙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분해능보다 해상도라고 쓰면 더 이해가 됐다. 해상도, 그것도 좋은 말이네요. 해상도. 자, 이제 단점 많이 나오는 단점이 이거죠. 가격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가격이 왜 비싸냐면, 일단 이 발광 소스에 기본적으로 이런 레이저를 쏴줘야 되는데, 이런 레이저를 쏘는 장치 자체가, 발광 소스 자체가 비쌌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싸졌어요.
라이다는 이렇게 빛의 소스가 들어오면 빛의 소스를 360도로 회전해주면서 퍼줘야 되는 방식, 그 다음에 동시에 빵빵 플래싱으로 쏴주는 방식,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위에 이렇게 자율주행차 위에 있는 것은요 360도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돌아가는 스캔 방식인데,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미케니컬 파트들이 있어요. 미케니컬 파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모터들이 있고, 여기 이제 거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고장도 많이 나고 비싸기도 하고, 저거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이다만 가지고선 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다에 하면은 꼭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그때 슬램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HD 맵을 가지고 같이 퓨전을 시켜서 이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이 난이도가, 물론 카메라도 AI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AI, 레이더 AI, 이거 퓨전하는 AI를 하지만 라이다를 가지고 하이 데피니션 맵에다가 같이 퓨전을 시켜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게 지금 AI라고 읽는 거는 AI라고 읽고 쓰는 거는 노가다라고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지금 굉장히 노가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뭐 스티칭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준이 많이 올라간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뭐 자율주행 얘기고요. 왜 라이다의 아까 전에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혹시 S는 VT, 그죠?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3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초당, 그죠? 초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더라?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뭐 돈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그 옛날 슈퍼맨 얘기 나올 때 그랬잖아요. 뭐 슈퍼맨은 지구를 1초에 뭐 7바퀴 반을 돈다니. 이게 대충 알기로 지구에서 달까지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빛의 속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라이다가 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스캔하는 데도 쓰이고요. 여러 가지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단점 중에 하나, 이런 얘기들 있죠. 눈에 위험하다. 라이다는 눈에 위험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경고예요. 맞아요. 눈에 위험해요. 근데 여전히 좀 눈에 위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라이다는 빛을 쏘는 거잖아요. 빛을. 레이저 포인트처럼. 빛을 쏘는데 레이저 포인터 뭐 눈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시광선 대가 파장이, 빛의 웨이브랭스가 700나노미터 미만은 지금 가시광선 비주얼 스펙트럼에 들어가죠. 우리의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라이다를 볼 수가 있어요. 초록색 라이다를 볼 수도 있고요. 빨간색 라이다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는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생긴 라이다 센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차가 주행하는데 이 라이다가 막 도는데 초록색 빛이 막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밤에 그 뭐라 그러죠? 댄스 클럽? 나이트 클럽 분위기 안 나겠어요? 반짝반짝 빙빙빙빙 막 초록색 막 돌고, 아니면 얘를 빨간색 빔으로 한다 그러면 막 빨간색 막 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레이저 포인터에 쓰는 그런 눈에 보이는 레이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뭘 쓰겠느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이 영역대, 더 파장이 길어진 거를 뭐라 그러죠? 질문. 파장이 길어지는 거, 빛의 파장이 더 길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짧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길어지는 걸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죠? 적외선. 길어지는 쪽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는 거 우리가 못 보죠? 못 봐. 그러니까 이 적외선, 이거를 인프라레드 구간이라고 합니다. 인프라레드.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 우리 눈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눈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요. 파장이 길어지면, 이쪽에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눈에는 영향을 덜 미치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이 망막, 이거 내가 잘 모르지만 뭐 망막, 뭐 시신경 뭐 이런 쪽으로 상이 맺히면서 이쪽으로는 점점 우리 눈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에이다스 그런 데서 쓰는 라이다에서 쓰는 파장은 어디 구간을 선정을 했느냐, 여기 900에서 1000 사이에 이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는 라이다랑 레이다를 제가 잘못하네요. 이쪽 900번대 나노미터 계열에 있는 라이다를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눈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안 하고 이쪽 900, 지금 다이오드로
쓰는 거 있죠. 다이오드로 쓰는 거는 파장이 이렇게 검은색 보이시죠?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필터를 씌워가지고 쓰는데 눈하고 문제가 있어서 1550 나노미터 레이저들을 많이 씁니다. 보시면 1550은 여기 그래프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쪽이죠. 눈에서 많이 멀어지면서 눈이 감지할 수 없는 적외선 구간에서 더 뒤로 간 장파장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파장이 길어지면 흡수가 또 되기 때문에 파워를 올려야 돼요. 이게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내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파장을 길게 하니까 파워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파워를 올리다 보니까 눈에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더 파장은 길어졌지만 눈에 더 센 파워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1550을 쓰는 게 좋니 안 좋니 하고선 싸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많이 쓰는 게 이쪽 1500계열과 900계열을 쓰는데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제가 지금 파장으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파장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파워. 파장은 길어졌는데 웨이브랭스가 길어졌는데 파워까지 커져버리면은 뭐 결국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앵글 어떤 각도냐, 그 다음에 펄스의 듀레이션, 이게 팔에 딱딱딱딱딱 쏘는 거가 더 길게 쏘느냐 짧게 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엑스포저 디렉션, 이것도 있는 게 뭐 이런 식의 회전식이라면 이게서 돌아가는 그 속도, 이게 우리의 눈에 라이다가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눈에 머무르는 그 시간, 듀레이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서 뭐가 더 안전하고 뭐가 덜 안전하냐, 어디 회사가 안전하고 덜 안전하냐, 이게 참 어렵다. 야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뭐가 번쩍번쩍해. 그렇지. 이게 저희들은 눈으로 못 볼 수 있지만 동물들 중엔 이거를 볼 수도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겠네요. 그죠? 근데 라이더는 오래전부터 많이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바다 해상 같은데 긁을 때 위성에서 라이다를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요. 레이더로도 봅니다. 레이더로도 보는데 레이더보다 라이다가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흡수 안 되는 파장으로 쏘는 거예요. 물에 흡수돼 버리면 이런 걸 못 잡기 때문에 그 파장을 달리하고 파워를 달리하면 흡수율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여기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간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 정도 된다라고 한 게 파장의 그 길이와 그런 웨이브랭스를 달리하면, 파워를 달리하면 이거 감지해주는 분야가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주항공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나사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 X에도 라이다가 쓰여요. 테슬라의 모델 X에만 안 쓰이는 것 뿐이지. 테슬라도 라이다 가격이 싸지면 쓸 수도 있다라는 추측들도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해요.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도킹에 사용되는 라이다는 1550 나노미터급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100kW짜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돌리는데 1kW 정도가 안 들어가는 채, 그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개당 가격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그 물질로 발생하는 레이저 광선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지만 다이오드 방식으로 쓰이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뭐 이제 파악은 했다. 라이다가 뭔지 알겠고 어떻게 가는지 알았는데 흐름을 알아야죠. 돈 되는 흐름을 좀 알아야죠. 강자가 누가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벨로다인 압도적인 1등, 발레오, 이노비즈, 키너지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라이다 쪽은 강자가 벨로다인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셨다 그래서 한국의 자오스 모터라는 곳도 있어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하철 문 여닫는데 거기 뭐라 그러죠? 그 승객 보호해주는 문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는 게 너무 비싸서 그것도 뭐 개발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자오스 모터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300m 스캔 고성능 라이다라고 기사가 떴죠. 엑스캣을 개발했다. 근데 보시면은 엑스캣은, 그러니까 아까 자오스 모터스라고 하는 곳에 개발한 것은 맴스 방식이다. 맴스 방식이라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체, 아까 여기 회전체에 모터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반도체로만 16개 채널로 뭐 이렇게 16개 채널로 16채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쏴주는 방식이, 쏘고 받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 이제 가격이 100불, 200불, 500불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 구독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의 서울 로보틱스라는 업체를 봤느냐라고 해서 서울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업체는 다 영어로 만들었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영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트너도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친구들하고 레노버, 볼보 뭐 이런 친구들하고 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걸 보십시오. 여기에 재밌는 거 이노비즈라든지 벨로다인이라든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하고 왜 협업을 할까요? 뭘 협업을 하는 걸까요? 요거를 아까 전에 그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캐치를 좀 하실 텐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HD 인지 머신러닝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이게 쓰기는 AI라고 쓰고 하는 거는 노가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라이다의 빛이 간 다음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빛을 쏴주고 밟으면 되니까. 이건 이제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 성능 좋게, 작은 파워에 더 멀리 나가게 뭐 이런 거를 만드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도 AI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입자들이 뭔지 이거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업체가 이 서울 로보틱스라는 업체인 겁니다. 유튜브에 6억 연봉을 포기하고 뭐 왔다고 하시는 이분의 인터뷰가 있던데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이분은 뭘 하시는 거냐? 센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거를 분석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금 전에 보다시피 재밌는 거는 얘네들하고 협업을, 벨로데인하고 이노비즈하고 협업을 하지만 재밌는 건 엔비디아도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지.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오픈 플랫폼으로 그런 거를 AI로 읽어내는 것을 하는 업체인데, 심지어 얘네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회사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투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지. 카메라, 라이다, 초음파, 이 업체들 중에 어떤 데로 투자를 해야 될 거냐, 그죠? 이거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미생이니까 돈 벌어야지. 정보만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정보는 시장에서 이제 막 태동을 했거나 이제 앞으로 열려질 거에 대한 시장에 그거를 드려야지 조금 제 유튜브 영상이 나중에 성지순례 영상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자동차 기억나시나요? 이 자동차에 아까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보쉬의 레이더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레이더, 그죠? 레이더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라이다를 넣었습니다. 라이다. 아우디 A8이요. 라이다를 장착한 첫 상용차입니다. 커머셜라이즈 된 첫 승용차입니다. 라이다가 들어가면, 라이다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싼 라이다만 다 생각하고 있었죠. 양산차. 양산 승용차. 감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 이상하게 생긴 라이다만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싸게 만들어서 요런 식의, 이건 보쉬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 거냐면 발레오 겁니다. 발레오. 보쉬는 뭐 싸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발레오가 수주를 했죠. 발레오라는 업체 겁니다. 발레오라는 업체가 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라이트 나오는 거 보이시죠? LED에서 라이트가 나와서 여기에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뿌려주는 방식이 회전이 일단 360도의 회전을 하지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된 앞에 전방 주시만 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싸게 만들었고요. 가격은 얼마인지는 안 나왔지만 수백불 단위로, 이게 원래 2천만 원 정도였던 것을 100불 단위, 200불, 300불 단위로 낮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얘 장착을 했느냐, 이게 지금 일단 아우디에만 들어갔지만 다른 차에도 이제 막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투자는 라이다가 시장에 막 퍼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썼죠.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 테슬라의 이 영상 기억하시죠? 이 어이없는 사고, 누워져 있는, 사람 눈으로 뻔히 보이는, 카메라로도 뻔히 보이는 트럭에 가서 부딪히는 이 사고, 이런 사고와 제가 벤츠의 스마트 크루즈는 왜 멈추지 못했냐라고 만든 영상, 여기 기억나시죠? 멈춰있는 물체를 잡기에는 카메라와 레이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다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하려면, 지금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카메라니, 레이다니, 라이다니. 결국은 이 모든 박스를 다 초록색을 만들려면 이 세 개가 합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더 좋은 슈퍼 센서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기술로는 AI가 발전하고 뭐 해도 이 세 개들이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와지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지금 라이다가 막 더 좋은, 더 개발된 AI와 뭐 더 좋은 센서들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 라이다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다. 결국은 라이다가 들어올 거다. 라이다가 제 얘기도 있지만 지금
2020년에 나온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이다 센서는 이제 좀 있으면 메인스트림 차들의 피처가 될 것이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를 보고서 멈추는 자동 긴급 뭐라 그래요? 제동 장치가 의무화가 된단 말이에요. 의무화가 되는데 멈춰 있는 자동차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얘 멈춤 자동차를 잡아주려면은 라이다가 있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필드오브라고 하는데 이 화각을 넓혀주는 것을 카메라도 넓혀주지만 레이더도 넓어지고 있지만 애들이 튀어나오는 시험도 있거든요. 애들이 튀어나오는 시험들을 더 좋은 성능을 가지려면 여기에 라이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다가 갈 거고요. 이건 뭐냐면 보쉬가 다한 걸로 생각되는 보쉬 그 경쟁사 보쉬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게 500불 미만으로 50만원 60만원 미만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다들 예상은 몇 년 안에 200불 미만의 라이다 센서가 다 장착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거를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돈 벌고 꿀 잘 따먹으면 따봉이다.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이미 투자를 했죠. 여러분들에 앞서서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여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무려 27% 마이너스입니다. 무려 27% 마이너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00만 원만 넣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그라프라는 애들한테 1100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800불까지 거의 30%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저보다는 한 30% 싸게 사실 수 있다라는 이게 누구냐면 벨로다인입니다. 벨로다인. 아까 말씀드린 벨로다인이 라이다 업계의 1위입니다. 1위 업체가 돈을 아직은 뭐 많이 못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라프라는 업체를 사가지고 우회 상장을 해서 이제 이름이 나중에 바뀔 거예요. 저기 정식 상장이 되면은 뭐 벨로다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뀔 거예요.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바뀔 건데 지금은 그라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가는 10불입니다. 10불짜리 껍데기 회사를 사놓고 벨로다인이 인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13불 올라간 건데, 이게 20 몇 불까지 올라갔던 거를 제가 18불인가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짜증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쪽에 이런 데가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업체들이 많이 있다. 발레오도 지금 있고, 그죠? 발레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꼭 벨로다인이 승자가 될 거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투자가 좀 지금 잘못 샀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주식 상장 그런 거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쉬 이런 애들도 주식 상장이 잘 안 돼 있죠. 얘네들은 뭐 개인 기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는 알아서들 잘 하시고요. 투자의 의견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흐름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1년, 2년 있다가 확 터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주식 투자는 저를 따라 하시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식은 저랑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생 탈출하시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투자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제로 존버가 돼버렸습니다. 무려 18.5불에 샀습니다. 18.5불에 1100불을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기 위해 산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 사고 싶었는데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금 30% 300불이 빠져서 지금 13불 50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나중에 헌정 방송으로 다시 한번 하고, 이거 말고선도 더 샀습니다. 전기자동차 스펙, 이거는 괜히 샀어요. 정말 괜히 산 거예요. 이거는 사고선 떨어지길래 더 샀는데요. 계속 떨어져요. 16.5에 샀는데 이거는 피스커라는 전기차 업체 한번 리뷰해드렸죠.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12.39에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 300불. 말을 잊지를 못해요. LAC 어떻게 됐냐고. LAC 잘 가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사셨다는 LAC는 잘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LAC는 지금 저는 450주, 어떤 분은 아까 600 몇 주 갖고 계시다 그랬죠. 방송했을 때 4불, 그 다음에 5불, 그 다음에 3불로 떨어졌었죠. 3불 떨어져서 계속 사고 해서 지금 6불 얼마까지 6불 50 가더니 6불 50에서 더 샀는데 6불 10전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엔비디아를 다른 계좌에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100% 오른 것 같아요.